법무법인 한서는 조세는 물론 토지보상금 관련 분쟁에서도 특화된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로펌인데요. 일반 행정기관, 세무서 등 각종 행정처분, 세금 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과 쟁송 업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법적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조세나 국책에 의한 개발 사업에서의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러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한서의 김미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조세와 토지 보상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법무법인 한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한서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여러 영역에서 힘을 가진 강한 로펌이다. 전문성을 가진 로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을 지내신 우리 박우동 변호사님하고 그리고 과거에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내신 신기남 변호사님 그리고 제1로펌이죠. 법무법인 광장에서 실무를 익힌 팀장급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어떤 이익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세와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변호사분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이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과 또 국세청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납세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옛말에 그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 조세 분야에 있어서 국세청은 칼이고 그걸 대응하는 조세 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는 바로 방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변호사를 내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다년간 조세팀에서 일해왔고 그리고 또 유학을 조세 분야의 유학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국가로펌이라고 하는 정부법무공단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서 국세청 내부의 내부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국세청 조사관들 한 300여 명을 상대로 하는 그 연구 강의까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내부의 심사위원과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는 경우는 제가 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그 적지라고 보이는 그 현직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납세고지서가 억울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불복 방향을 잡고 내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대리하고 잘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조세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은 제일 먼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 너무 작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을 잘못 냈다라고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시키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일단 받으시면 일단 세무서에 전화를 한번 하셔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산착오나 자료 누락이나 이런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 단계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세무서에서 자료 누락이나 일부 오류가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맞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쟁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 분쟁 절차는 물론 과세전 적분심사나 이의신청 같은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런 제도보다는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다던가
국세청에 국세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국세심사 청구인데요. 조세심판원에서의 심판 청구나 국세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에 취소 소송,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꼭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선 세무서에 처음 접촉을 하실 때 세무서에서는 이걸 가져와 봐라, 저걸 가져와 봐라,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은 세금 부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의 부과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지방청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부과된 납세 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임의적으로 취소를 한다던가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위에 각 지방국세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취소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내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 그리고 특히 조세 소송에 가게 되면 내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받을지 여러 가지 그 조언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법리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너무 내 정보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가 시작이 되면 내가 불복을 해야겠구나, 분쟁의 단계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경우엔 전문가랑 먼저 조언을 하시지, 너무 세무서의 말을 믿고 내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진 말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국세청 국세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저희 보통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조세 분야에 있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오라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 절차이고, 전심 절차의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심사 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국세청의 국세심사 청구는 국세청 스스로가 내 조세 부과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시정을 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직원들이 모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사관이 국세청에서 파견 나가서 그 각 사건의 심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 심판의 그 인용률은 한 10%대 20%가 되지 않고 있고, 국세청도 마찬가지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조언해 드리고 싶은 내용 여기서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국세청 심사청구나 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간 동안에 사건에 있어서 뭔가 미진하다라고 할 경우에 이 각 조사관한테 그 해당 부분을 특정을 해서 조사해 오라라는 재조사 명령 같은 게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부분이 불리하니까 보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쪽, 원고 피고 양쪽의 무기대 등의 원칙에 의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뿐이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 데 반해서 이 전심 절차에서는 그 해당 부분이 조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좀 더 조사해와서 그 다음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내 정보를 향후에 주장해야 될 부분과 반대되거나 불리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또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또 다른 특화 영역으로 토지 보상 분야도 다루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토지 보상 분야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예, 제가 조세소송 이외에 또 다르게 특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토지보상입니다. 양자 모두 행정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가 행정소송에 상당히 많이 특화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이 책이 저희가 편찬한 소책자입니다. 그 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토지 소유자는, 아니면 주택 소유자는, 영업자는, 아니면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 숨은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영업주인 경우에는 영업보상에다가 특히 또 향후 상가로 개발되는 생활대책용지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세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지권이라고 하죠. 바로 입지권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든 LH공사든 이런 해당 시행사와 첨예하게 대립된 각을 세우게 됩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협의에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결을 할 것인가 두 단계로 결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협의로 끊으실 것 같으면은 사업 시행자와 그냥 협의를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협의 금액에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재결을 가실 거라면 재결 초기 단계부터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이후에 모든 물건을 철거를 해버립니다. 지작물이든 뭐든 다 철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 조서를 작성할 때 내 물건이 모두 기재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기재되는 물건의 가치를 나중에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나서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서 좀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변호사님께서는 서울 마곡지구의 토지 보상 소송을 상당히 많이 수행하셨던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개발 지역에서의 자문이나 소송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네, 2009년, 2010년 해서 강서구 마곡지구에 수조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고 보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한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보아도 무색할 만큼 저희들이 많은 소송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게 트렌드입니다. 사업 시행사가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이론이나 그 축적된 지식 이외에도 그 전의 사업을 많이 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사업 시행사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토지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곡에 있어서 마곡지구의 보상소송을 거의 전담을 했고 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이런 저서까지 출간을 해서 이론과 그리고 지식 그리고 경험까지 더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발 사업의 트렌드를 잘 맞춰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이루어지는 인천 검단지구나 내지는 하남 미사지구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 초기 단계부터 많은 용역과 그리고 자문을 지금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변호사님께서는 법률 방송이나 MBC 라디오 등 여러 가지 방송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방송에 진출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지금 그 법률 방송에 있어서 생방송 무료 법률 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MBC 라디오 김은국, 김경식의 2시 만세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법률 방송은 그 소외된 내지는 그 시청자층 자체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또 그 상당히 그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 또 라디오는 이 딱딱하고 어려운 법에 대해서 유머로서 그리고 또 쉽게 다가간다라는 그 PD님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모두 다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와 토지 보상 분야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그 사단법인 여성이 여는 미래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업무도 물론 제 전문 분야도 특화하면서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만 이 변호사라는 부분을 좀 기본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과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좀 공익적인 부분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미약하나마 거창하게 사회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변호사로서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곳에 또 하나의 보탬이 되고 또 걸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세 소송이나 토지 보상 분야에서는 조속한 대비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겠죠. 오늘 만나보신 법무법인 한서의 김미영 변호사님께서는
특화된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김미영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어떤 소송이라도 거뜬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김미영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